안녕하세요. 교육진담 교육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거 진짜 약대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왜 약대 전문가 모셨는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시국이 엄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육뉴스 브리핑에서는 학생들의 어떠한 위생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시의적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실시간 중계인데요. 건대 롯데백화점 폐점입니다. 오늘 2시. 오늘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청취자분들. 어제 2시에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이제 금요일이니까 어제 2시에 정말 롯데백화점 건대점 폐원됐습니다. 폐점. 제가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제가 생각 외로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막연한 형태의 공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 이유가 학원을 안 가고 요즘 학교를 안 가잖아요. 우리 약대 전문가님 지금 편안하십니까? 마음은 불편한데 몸은 어떠세요? 몸도 불편하죠. 네, 많이 불편하죠. 더 불편하죠. 네. 심적으로. 심적이 아니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 급할 텐데. 이제 뭐 어디서나 일을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 가정으로도 출근하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나오는 게 좀 어느 정도 좀 여유로웠을 수 있었을 텐데, 그죠? 네. 네. 문제는 지금 학생들이 학원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니까 어딜 가냐면 PC방을 갑니다. 근데 학원은 그래도 마스크 쓰게 하고 손소독제도 하고 하는데 이 PC방 같은 경우는 마스크도 안 쓰고 마우스 계속 만지고 이 누가 어떤 마우스로 만질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세상에 지역 감염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사실 안전한 곳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오늘 약대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뭐 여기 의사분 한 분 정도 모시고 싶은데 의사분들 지금 바빠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우리식대로 학생의 시각에서 어떻게 위생관념을 처리해야 되는지. 자, 일단 한번 뭐 수칙 같은 게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19 행동 수칙이 이제 심각 단계로 이제 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밝힌 내용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증상별로 나눴는데 일반 국민이 꼭 지켜야 할 행동 수칙이랑 고위험군도 있고 그다음에 유증상자 해당 사항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좀 행동 수칙을 정리해서 2월 24일에 발표한 이제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먼저 이제 해주셔야 할 수칙 내용들은 이제 많이들 이제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 많이 접한 내용이실 거예요. 예. 일단 바이러스는 아무래도 지금 접촉을 통해서 많이 좀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일단 흐르는 물에 비누를 손으로 꼼꼼하게 씻는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외부에 나갔다가 실내에 들어오시게 되면 항상 흐르는 물에 물만 보였다면은 꼭 비누로 꼼꼼하게 씻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 기본적인 에티켓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옷소매로 입과 코를 꼭 가리시고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절대 씻지 않는 손으로는 눈이나 코나 이불을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 뭐 병원 방문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 기관을 어떤 밀집된 지역을 가더라도 꼭 항상 마스크는 착용을 해야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 많은 곳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이제 올려져 있어요. 일단 그래서 밀집된 지역은 당연히 아까 PC방 얘기해 주셨는데 특히 지금 뭐 학교도 개학이 연기됐고 그다음에 이제 학원도 휴원 연장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학생들은 집에 있기보다는 밖에 나가서 이제 PC방에서도 모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네네. 거기 특히나 이제 PC방은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게 접촉이 많은 좀 분위기도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꼭 비누로 꼼꼼하게 씻어야겠죠. 예. 비누로 손 닦는 거가 제일 중요하네요. 마스크 쓰고. 네, 굉장히 습관화돼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감기 환자가 좀 줄어들겠어요. 그 다음에 뭐 대구 경북 지역이 지역 감염 체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조금 그쪽 지역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좀 좋겠네요. 네, 제가 가까운 지인분 같은 경우 이제 공기업이 이제 그쪽 대구에 있다 보니까 아예 격리 이제 해가지고 아예 회사에서 지금 굉장히 그 주말에 이제 부부 생활하는 그 지인분이 있는데 주말 부부. 네, 주말 부부 있는데 이제 남편이 이제 대구에만 계속 그 격리해가지고 좀 안타까운 케이스도 있고요. 네. 아마 그러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인 어떤 행동 수칙부터 지켜 나가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그 무서운 게 전파율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네. 그 전염병 학에서는 재생산 지수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메르스보다는 높고 사스보다는 좀 낮을 거라고 예상은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염 학회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인 수칙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저기 한의사 하는 형이 네. 아침에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형, 이 카톡이 뭡니까라고 했더니 몰라 그 저기 그 서울대 그 단톡방에 올라왔어 뭐 이러면서 이제 예, 서울대는 한의대가 없으니까 이제 서울대를 이제 나오시고 이제 한의대 다른 데 들어가셔서 거기 이제 공대인데 예, 그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번 돌고 도는 내용인데 그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간단히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 서울대병원 뭐 아침 회의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카톡방에 돌아다닙니다. 감염력이 환자 한 명당 보통 2.2명 정도 감염시키는 정도인데 일반 독감이 1.2 정도면은 2배 정도 높다. 그러니까 감염력이 좀 높다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점이 환자가 가래 등으로 배출하는 바이러스의 그가 환자 증상이 많은 증가보다 오히려 약간 목이 칼칼한 정도 증상이 있는 경미 증상기에 오히려 많다는 점이다. 그래서 환자가 오히려 잘 모를 때, 애매모호할 때 오히려 잘 옮긴다. 이런 문제죠. 사망률은 40대까지는 0.2%인데 50대 이후에서 좀 높아지기 시작해서 70대가 8%, 80대가 14% 정도니까 고위험군과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좀 활동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렇게 뭐 광장 집회 이런 걸 막은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3월 말까지는 조금 유의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빠뜨린 중요한 내용 중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가지고 나온 부분이 대부분 2m 이내 거리에서 비말, 침, 콧물 등이 도달하는 상태에서 감염이 일어나므로 실외 공기 감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실내에서 마스크 쓴 사람끼리 대화의 경우에는 현재 전파 가능성이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는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외부에서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는 건 문제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결론을 내리면은 기승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서 진행을 하면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실내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학부모님께서는 꼭 마스크를 챙겨주는 어딜 나가게 되면 마스크를 꼭 챙기는 그리고 어디 실내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뭐 손 소독을 하든 아니면은 비누로 손을 꼼꼼히 닦고 좀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작은 습관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뭐 이런 어떠한 말들을 좀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겁나죠 지금 아이가 어려서 그죠?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다니고 있고. 근데 그 거의 어린 아이들은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글쎄 그래도 좀 찜찜하니까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애가 처음 태어나면 그때는 뭐 그냥 불면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네. 네네네 어쨌든 그런 부분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원격 수업을 학원들이 많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반드시 마스크 착용, 온도 체크, 그 다음에 뭐 손 소독 이렇게 한 다음에 철저하게 위생 처리해서 뭐 수업을 진행을 하는 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3월 개강을 시작하면 이게 3월 첫 주, 둘째 주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바로 중간고사 기간이 되니 사실은 고등부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떠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이 실제로 이제 있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자녀의 어떠한 지금 이 시기의 어떠한 지도 과정 자체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학습 환경을 어떻게 잘 마련할 것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는 거고 학원들 입장에서도 그냥 그 원격 수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휴원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위험에 대한 예방에 대한 문제는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무언가 학생의 학습이 연장되어 가야 되는 요 중요한 시기에 대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나는 우리 애가 코로나보다 시험 못 보는 게 더 무서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동의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죠.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가지고 저 이제까지 하고 나면서 이런 거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이런 거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네. 아마 앞으로 없을 거예요.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거 자꾸 생기면 이거 경제가 이런 거 한 2번 맞으면요. 경제가 너무 마비돼서 이거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학교가 이렇게 스톱되는 게 이렇게 2번만 있어도 이게 경제 순환 자체가 막히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잘잘못을 뭐 따지고 뭐 원인을 체크하는 것은 나중에 사회학자와 또 다른 분들이 어떤 처리하셔야 될 부분이고 현재를 이겨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외로 마스크가 상당한 중요함이 있다라는 것과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히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보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 안 하시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시죠. 우리 아이들이 안 하시니 그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것이 학부모님들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때의 학습의 패턴을 좀 잘 만들어 주셔서 가능하면 늦잠 못 자게. 요거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늦잠 안 자게 만들어서 아침을 학교 가는 시점에 맞춰서 일어나게 하고 학교 가는 시점에 맞춰서 책상에 앉아 있게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만들어주는 환경적 부분, 집안에서 그런 환경적 부분들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학습적인 형태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마스크는 잘 구하시나요? 미리 이제 구비한 게 있어서 이 아버님이 그 약국을 크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우리 약대 전문가님께서는 이 마스크를 잘 구하시나 봐요. 동의나가 요즘 이제 우체국에서도 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모쪼록 건강 조심들 하시고요. 청취자분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그렇게 계속적인 반복된 내용들을 진행해 드리는 이유도 한 번 듣기보다는 또 한 번 듣고 또 한 번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의가 환기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교육 뉴스라고 해봤자 코로나로 다 정지된 상태인데 근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시기 어떤 내용의 주제를 갖고 청취자분들을 찾아가야 되겠나 싶었을 때 결국 모두가 답답한 이 상황에서 사실은 집에서 학습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갖고 방송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문득 PC방에 애들이 바글바글 된 걸 보고 제가 아유 얼마나 저기 해 애들이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모든 바이러스 지하에 많아 또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방송은 꼭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했으니까 자녀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위한 또 학부모님들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좀 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아이를 키워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오늘 약재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방송이 지금 이렇게 긴장하셨어요? 네, 좋은 얘기로 좀 찾아뵈야 되는데. 또 아쉬워서. 네, 진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혹시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으시니까. 네, 그렇죠. 네. 지나갑니다. 네, 분명히 지나가고. 지나가고 또 이렇게 또 자꾸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면요, 네. 병이 이렇게 다 낫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뭐 그냥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며요. 감기랑 똑같은 거니까 일단 그렇게 좀 대범하게 또 생각해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바이러스니까 면역력이 또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좀 그래도 좀 팁을 드리자면
면역력을 좀 올리는 데는 반신욕이 좋대요. 아, 그래요? 네, 주 2회에서 3회 정도 혹시나 이제 직장을 다녀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외부에 나갔다 오신 분들은 좀 밤에 한 30분 정도 뜨거운 물에 반신욕 하시면 한 30분 정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주 2회 여러 가지 혈액순환도 좋고 몸에 되게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 좋네요. 그걸 먼저 얘기해 줬어야지. 자, 알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고요. 개인 위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작은 습관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 다음에 학교의 어떤 휴원, 요 상태, 학교가 개학이 연기된 요 상태 속에서 학습적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찾아뵙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건강 관리 맛있게 잘하세요. 먹었습니다. 예. 네.